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부 국경 장벽이 검은색으로 도색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 지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타워에서 흑사병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고기 값이 70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가뭄과 고율 관세의 여파로 당분간 가격 인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된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하며 일부 시장을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원전 신규 건설이 무더기로 예정된 곳은 모두 포기하고 사업이 어려운 지역만 겨우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디딘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후 오히려 유럽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철회한 폴란드 외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모두 입찰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스웨덴 2기, 슬로바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에서 철수했나요?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공교롭게도 한전 한수원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면서 유럽 시장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에 진출할 수 있지만 체코를 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는 웨스팅하우스 몫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포기한 지역들이 사실상 원전 핵심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은 원전 설비 용량이 2050년 최대 427기가와트까지 늘면서 원전 수십여 기가 건설될 걸로 전망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원전 300기를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몫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등은 중국과 러시아 입김이 강해 사업 수주가 쉽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50년간 거액의 이권을 약속하고 신규 사업까지 대거 내어준 셈입니다. 국가 이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 필요하다죠.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신뢰관계를 맺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은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범죄 등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제재의 사유로 동맹국인 이스라엘 문제를 거론했는데 트럼프가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세운 네타냐후 총리를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판사 2명과 검사 2명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치화, 권력 남용, 미국의 주권 무시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되어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ICC를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 영장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체포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긴밀히 손발을 맞춘 네타냐후를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He's a war hero. I guess I am too. Nobody cares, but I am too. I mean, I sent those planes. 제재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이스라엘이 예비군 6만 명 동원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등에 대한 군사작전을 발표한 시점에 맞춰 단행됐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 ICC는 홈페이지를 통해 어떠한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5개 당사국의 위임을 받은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도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That the ICC is a key pillar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undermine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사법기관입니다. ICC는 2023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조치가 전쟁 범죄를 단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한다는 도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1이 벤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을 격려하며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n't have to live like this. We do not have to allow our cities to be taken over by violence and disorder and by chaos. You can actually do stuff. You can actually bring law and order to communities. And I think you hear these guys outside here screaming at us. Of course, these are a bunch of crazy protesters. But I'll tell you,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brought my kids here, they were being screamed at by violent vagrants, and it was scaring the hell out of my kids. 벤스 부통령의 발언 도중 현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주 방위군 주둔 반대 시위대의 욕설이 이어지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800명의 주 방위군이 주둔 중이며 여기에 1,200명이 추가로 투입돼 총 1,900명의 병력이 치안 강화를 위해 배치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부 국경 장벽이 검은색으로 도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뉴멕시코주 국경을 방문해 앞으로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표면 온도를 높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장벽을 타고 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going to be painting it black. That is specifically at the request of the president, who understands that in the hot temperatures down here, when something is painted black, it gets even warmer, and it will make it even harder for people to climb. 당국은 이미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 주요 국경 지역에 9m 높이의 강철 기둥을 10에서 15cm 간격으로 설치했으며 현재도 매일 0.8km의 장벽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수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국경 인근의 공공 토지를 군이 통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경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불법 체류자의 국경 통과 건수는 크게 줄었으며 지난 7월에는 약 4,600명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도난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40대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4일 철도 화물과 창고에서 훔친 물품을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대형 업체를 적발했고 41살 박도준 씨를 도난품 유통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벨로와 헌팅턴 파크에 위치한 박 씨의 매장에서는 전동 공구와 고가의 가전제품, 전기 자전거 등 450만 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We have taken down one of the major fencers involving in the cargo theft area, Dojun Park of Montebello. We are in the process of fully evaluating the crimes that he has committed, and we anticipate charges being brought against him in the not-so-distant future. They will involve maximum sentences of years of state prison time. 박 씨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조직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도 체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을 집중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앞으로 비자 심사 과정에서 반미 성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H-1B 같은 취업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도입한 소셜미디어 계정 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해 반미 활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은 물론 반유대주의 활동이나 이념 지지 여부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미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유한 기록만으로도 미국 정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간주돼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반미주의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1952년 제정된 이민 국적법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이크타우 지역에서 흑사병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경계에 나섰습니다. 엘도라도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최근 캠핑 중 감염된 벼룩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흑사병은 14세기 유럽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주로 야생쥐와 벼룩에 기생하는 패스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감염 시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오한, 두통,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 곤란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A lot of the symptoms are very common: nausea, vomiting, muscle aches, a bite that they may have noticed. Treated with antibiotics and early identification. 보건당국은 레이크타우 지역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지단을 신발 안에 넣거나 벌레 퇴치제를 사용하는 등 미리 예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레이크타운은 한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로 여행객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오젬픽 사용 후 위 마비와 구토,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은 1,200여 명의 사용자들이 노보노디스크가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젬픽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작용 소송이 잇따르자 노보노디스크 측은 오젬픽이 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치료제고 제품 라벨에도 부작용 경고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소송 규모는 20억 달러에 달하며 전문가들은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값이 7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노동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소고기와 송아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라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의 4배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올해 사육되는 소 마리수가 1951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기반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해지면서 소고기 가격이 사실상 7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산 소고기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상승에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회복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고기 값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 랭커스터에서 일주일 전 실종된 30대 여성이 결국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0일 33살 셰일라 카브레라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웃집 도어벨 카메라에는 남편 조시마 카브레라가 커다란 물체를 천에 감싼 채 집 밖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이 확보된 지 며칠 뒤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같은 천에 쌓인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이후 남편이 세 자녀를 데리고 페루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세 자녀는 무사히 보호받고 있으며 남편은 현지 당국에 의해 한 차례 체포됐다가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페루 당국과 공조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환이 이뤄질 경우 살해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일라 카브레라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검시 결과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콜로라도에서 한 남성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뒤 경찰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로라 경찰국은 어제 아침 8시 30분쯤 사우스 오스위고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집주인 빅터 가르시아는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스마트폰 앱으로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자동차 키를 훔치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o basically I opened my app to see who it was and guy just basically took off to the side. Basically like I'm telling you, a little shooken up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 you would expect to happen, especially on a Tuesday morning.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하던 중 용의자는 경찰차를 훔쳐 도주했고 30분간의 추격전 끝에 31살 브라이언 레에스 베르날이 무단 침입, 차량 도난, 도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레에스 베르날은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었으며 현재 아담스 카운티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주택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알베마르 카운티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쯤 캐스윅 펀다운 레인 2300번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here was an incredible explosion you can't explain until you go through it. You have no idea. I went running outside and looking for trees or a plane that hit our house. We're a good 1,500 yards away, and it felt like a serious impact. We're still assessing the damage. It's early on. We know there's a lot of debris. We know some neighboring homes did sustain damage to windows, doors, some debris in their yards as well. 폭발로 해당 주택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인근 주택 12채도 창문 파손과 구조물 손상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에서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남성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한남동 7인방 7상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실 참모들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김 씨가 이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며 경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 내 김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남동 7인방을 저격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참모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시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8월 한 달 기준 김 씨가 가장 자주 전화한 사람은 강훈 당시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11차례, 합쳐서 1시간 가까이 통화했습니다.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건희 씨가 먼저 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누구보다 자주 김 씨와 연락했던 겁니다. 강 전 비서관은 이듬해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올랐다가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통화 시간이 가장 긴 건 김동조 당시 연설기록 비서관이었습니다. 2023년 8월에만 10차례, 총 2시간 3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기정 당시 홍보기획비서관과 한 달 사이 4번 통화했는데 3번은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황종호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2023년 8월에만 9번 통화했습니다. 이른바 황제관람 기획자로 알려졌다 홍보기획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에게 김 씨가 직접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통화 상대방은 대부분 영부인의 업무나 역할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참모들. 통화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그쳤던 비선의 실체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명품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 한 말입니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김 씨는 반성과 사과 대신 거짓 해명과 핑계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조차 못한 혐의가 너무 많이 남아서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구속된 뒤 특검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김건희 씨가 자신을 면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에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심 변호사에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 인사청탁을 위해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실토한 인물입니다. 대통령들이 참석해온 국가조찬 기도회의 회장인 이 회장을 믿었다가 말려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씨는 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김 씨가 특검 수사를 인권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사실이 명백한 만큼 알선 수재나 뇌물죄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 자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어제 특검 조사에 나오지 않은 김 씨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오후 2시에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 오전엔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진행됩니다. 특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할 혐의가 많이 남아있고 출석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할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집사 김혜성 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받는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일 한 차례 더 불러서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심야 조사를 받고 나온 피의자 신분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앞두고 있다는 전망도 많은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대선 출마하려고 하신 게 혹시 조사 피하려고 하신 겁니까? 하지만 조사실에선 수사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60에서 70% 정도가 이뤄졌다고 본 특검은 한덕수 총리를 한 번 더 부르기로 한 가운데 특검 내부에서 이미 금요일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등의 혐의도 중하지만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리는 겁니다. 헌법주석서는 보좌 업무에는 한계가 없고 단순한 수동적 보조기구가 아니라 헌법상 인정된 기능에 적합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과정을 보좌했다면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역시 큽니다. 그런데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는 오히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려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을 한덕수 전 총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주장을 영장 청구서에 담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그리고 서희건설 명품 뇌물과 인사청탁 등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수사해야 할 혐의가 너무 많아져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모두 16개. 여기에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집사 게이트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청탁과 명품 선물 의혹, 로봇계 수의 계약 의혹까지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특검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대상도 확대합니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더해 김건희와 그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 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나 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해 김 씨의 측근 비리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월 말까지인 특검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특검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그런 사유들을 추가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도 꾸준히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등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 또한 모든 연루된 제3자와 관련 범죄를 포함시켜 의혹을 분명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번 주 중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특검에서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모두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이맘때면 이런 안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반가운 연락이 어느 순간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60세 이상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화 사기로 입은 손실은 지난해에만 약 30억 달러. 신고된 피해 건수는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미납을 가장한 IRS 사기, 기프트 카드를 요구하는 사기,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금융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첫 번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의심되는 연락은 가족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이 보이스피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래가는 안심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8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